브라운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용의자가 MIT 교수 피살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용의자가 그린카드 추첨제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제도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3천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400편 넘게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부터 연말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1억 2천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십만 건의 파일을 우선 공개하고 몇 주 안에 추가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이 미국 내 사업 유지를 위해 관련 지분 80%가량을 매각하고 미국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브라운대 총격범이 MIT 교수 피살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로비던스 경찰국은 두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된 48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의 시신이 뉴햄프셔주의 한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시신의 상태로 보아 발렌트가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숨진 후 시일이 상당히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e was found dead with a satchel, with two firearms, and evidence in the car. 조사 결과 포르투갈 국적의 발렌테는 총격으로 숨진 누누 루레이로 MIT 교수와 과거 리스본의 한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함께 공부한 대학 학부 동창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유학생 비자인 F1을 받아 브라운 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했고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자퇴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hat we identified the person and that person is dead and that he was the person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Brown shootings but for the Brookline shooting.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용의자의 차량 번호판이 찍힌 결정적 사진을 제공하면서 감시 영상과 차량 움직임을 추적해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브라운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그린카드 추첨제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이민국의 그린카드 추첨제로 불리는 다양성 이민비자 DB1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최대 5만 명에게 추첨 방식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며 미국 내 이민 비중이 낮은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브라운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해당 제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DB1 제도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이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메인주부터 플로리다주까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시속 60마일의 돌풍이 불면서 수백만 명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악천후로 뉴욕과 보스턴 일대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약 3,000편 이상이 지연되고 400편 이상이 취소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 메인주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연말을 앞두고 여행객 이동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상 악화로 당분간 항공편 운항 차질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연휴를 앞두고 미 전역에서는 수억 명에 달하는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에 따르면 12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약 1억 2,240만 명이 여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약 5,260만 명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1억 1,000만 명은 자가용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편 이용 승객은 12월 19일과 20일, 21일, 그리고 26일과 28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항공협회는 향후 2주 동안 하루 평균 약 290만 명의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e do expect a significant increase in holiday travel during this holiday period. We cover about 15 days over the 3 holidays that we celebrate together. But we don't expect any major rushes through the airports. We're well prepared to help you and your traveling companions through safely and efficiently. 한편 당국은 이 기간 가짜 웹사이트를 통한 항공사와 호텔 사칭 여행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파일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부 차관은 오늘 엘리엇 앱스타인 관련 수십만 건의 파일을 우선 공개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더 많은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정치권과 재계, 학문, 문화예술계 등 각계 유명인이 앱스타인과의 교류가 담긴 사진과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블렌치 차관은 문서 검토 과정에서 1,2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족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의 사진과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여행 기록 등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도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개에 대해 백악관은 역사상 가장 투명한 행정부라고 평가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당초 시한임에도 모든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 first thing we'll be looking for is for the entire trench of files to be released. You know, hearing this latest news, unfortunately, is not surprising that they intend to sort of stretch this out, elongate this process, and sort of trickle documents throughout the next coming weeks. You know, that's really not acceptable.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유명인들도 앱스타인과 개인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등 친분을 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 유지를 위해 미국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의 약 80%를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에 매각하고 이들과 함께 미국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는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등 권한을 갖고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틱톡은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거나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이 승인되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문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합작회사는 2026년 1월 22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캔자스주 러셀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속한 진화 작업 끝에 약 3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러셀 카운티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벙커힐 남서쪽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약 5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소방국은 다행히 사전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대비해 산불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4개 카운티에서 약 10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rews are still going to be out there. They're going to be out there all night long. And what they're doing right now is they're securing properties, making sure there's no homes involved, and we're doing a mop-up operation, putting out as many hot spots as we can. 한편 이번 산불은 순간 풍속이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근 주민과 학교에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민 대피령은 약 7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나 테무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 중 1개꼴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조사되면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한 모바일 영양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제품을 조사했더니 기준치의 56배가 넘는 포르말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포르말데하이드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선 사용이 제한된 물질입니다.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직구 화장품 1,080개를 검사한 결과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5개 중 하나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두발용 제품이 38.3%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도 33.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손발톱용 네일 리무버는 42개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두발용 흑채도 절반 이상이 부적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립스틱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97%로 가장 많았고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95%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직구 화장품 구매량은 지난 2020년 173만 건에서 지난해엔 307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글 표시가 없고 또한 매 수입 시마다 진행하는 품질 검사, 통관 단계에서 사용 금지 성분 또는 사용 기준 초과 성분 확인 등 안전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해외 직구 안전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인 트레비 분수를 가까이서 보려면 내년 2월부터는 2유로를 내야 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트레비 분수 유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료화는 로마 시민이 아닌 관광객에만 적용되며 멀리서 보는 건 무료지만 가까이 접근하려면 입장권 소지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올해 트레비 분수 방문객은 약 900만 명으로 하루 평균 3만 명이 찾았으며 로마시는 트레비 분수 유료화를 통해 연간 650만 유로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약 14시간 만에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을 만난 전 장관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에게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 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국가수사본부 특별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전 장관을 입건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빠르게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 장관을 일단 불렀지만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현금과 시계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받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2018년 9월 전재수 의원이 부산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적극 돕기로 했다고 적은 이른바 특별 보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증거로 보고 있는데 전 장관은 언급된 행사 당일 경남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명품 시계도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한 총재 역시 해당 의혹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들 진술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조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연대에 나섰고 다음 주 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2%는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22%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양당은 추가 협상을 거쳐 다음 주쯤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고요.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주말 사이 국민의힘과의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언과 설, 주장 이런 것들에 의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것에 대한 특검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중인 전재수 의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또 다른 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추가되면 특검 수용 압박은 점차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남북 문제는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밝혔고 동시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외교부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듯하다며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서로 증오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는 등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부각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셈입니다. 동시에 외교부를 향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책 잡을 게 별로 없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특정 부처에 힘을 실어줬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 칭찬을 건넨 걸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 업무 협의와 이견 조율 등을 위해 정기적인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는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통일부를 향해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도 꺼내들었는데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언급하며 북한이 받아줄지 여부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소재 국가에 따른 동포 차별이 없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주문하면서 국민 권리 향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의 지시와 대외비 산재 대응 문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의 죽음이었는데요. 이때 쿠팡이 대응 매뉴얼을 만든 뒤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장덕준 씨 사망 당시 쿠팡에는 장례식장 대응팀이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조문했고 직접 목격한 상황을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방명록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다녀간 거예요. 되게 고생했다. 그날 이제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뭔가 좀 이상하다. 동료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과로사 의혹은 언론 보도로 이어졌고 곧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습니다. 그 무렵 쿠팡 내부에선 은밀한 대응책이 논의됩니다. 물 마시기, 잡담과 서성거림, 짐 없이 걷기. CCTV에서 이런 장면만 골라 부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시.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말이었습니다. 2달 뒤 김범석 창업자는 국내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9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쿠팡 내부에서 처음으로 산재 대응 문건이 작성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유족은 누가 만나고 언론과 국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사고 이후를 관리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문건입니다. 그 뒤로 쿠팡 장례식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가 장례식장을 일부러 갔어요. 쿠팡 직원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입구에서 딱 붙어 막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가 좀 달라졌구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되던 시기 발생한 고 장덕준 씨의 죽음. 그 직후 쿠팡에선 창업자의 은폐 지시 정황이 드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재 대응 매뉴얼이 대외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과로나 질병으로 산재 승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최소 인출금 제도, 즉 RM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MD는 필수 최소 인출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적립했던 은퇴계좌, 즉 IRA나 401k, 403b와 같은 은퇴 플랜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내면서 조금씩 인출하라고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RMD 개시 나이는 73세이고 2033년 이후에는 7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951년부터 1959년 사이 출생자는 73세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RMD는 해당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까지 인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2년생이라면 2025년에 73세가 되므로 2026년 4월 1일까지 첫 인출을 마치면 됩니다. 만약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은퇴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출 방법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IRA 계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RMD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인출 금액만 충족하면 한 계좌에서 모두 인출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AIRA에서 $2,000, BIRA에서 $3,000의 RMD가 발생했다면 두 금액을 합쳐서 $5,000를 어느 한 계좌에서만 인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401k는 규정이 다릅니다. 401k는 회사별로 관리되므로 각각의 회사 계좌에서 RMD를 따로 계산해 각 계좌마다 인출해야 합니다. 403b는 예외적으로 같은 종류의 403b끼리만 합산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Roth IRA는 생전에는 RMD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평생 계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받은 수혜자에게는 RMD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MD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 계좌가 있다면 수익률이 낮거나 수수료가 높은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카인드 인출, 즉 주식이나 펀드 등을 메모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에 인출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현재 RMD 개시 나이는 73세이며 2033년 이후에는 75세로 올라갑니다. 둘째, IRA는 여러 계좌를 합산해 한 곳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401k는 각각 따로 인출해야 합니다. 셋째, 로스 IRA는 생전에는 RMD 의무가 없고, 넷째, 첫 인출은 다음해 4월 1일까지, 이후 인출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RMD는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은퇴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도구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면서 어떤 계좌에서 언제 얼마를 인출하느냐를 계획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성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